삼각함수는요, 선생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씩 많이 달라. 조금씩 다른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진짜 많이 달라. 그래서 너네가 처음 나한테 배우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내용들도 꽤 있을 수 있어. 그거는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알았죠? 무시하네요. 자, 가자. 자, 삼각함수로 넘어가 볼 건데, 일단 너네들이 삼각함수를 제대로 배우려면 있잖아. 삼각함수라는 녀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 중3 때 배웠던 삼각비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가를 먼저 좀 알고 가야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진짜 삼각형에서의 얘기였어. 근데 우리는 이제는 회전하는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배우러 갈 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 뭐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가야 된다, 이제부터는. 삼각형 아니에요. 삼각함수가 이제는 회전 운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 돼. 회전 운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만 해서, 그래서 회전 운동을 배우려면은 각이 좀 한계가 있어. 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니야.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때 당시 삼각함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당시 예전을 한번 고대 시대를 생각을 해봐. 그때 다루던 수라는 거에는 분수라는 건 있을지 몰라도 소수점에 대한 얘기는 되게 그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1도, 2도라고 썼겠지. 근데 실제로 회전을 하다 보면 1도가 여기 있어. 2도는 여기 있어.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각이 있지 않겠냐? 실제로는. 그럼 이게 팔이 돌다가 1도와 2도 사이에 언제 틱 멈추는지가 무수히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쓰던 각, 도라는 걸 가지고 푸는 그 각도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분수라는 걸로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1도와 2도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각들이 필요한데 그 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각이라는 녀석부터 새롭게 배웁니다. 각의 체계를 바꾸는 단계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삼각함수의 제일 첫 시작은 호도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 이제 삼각함수라는 거는 삼각형이 아니라 회전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싶은데 그 회전하는 녀석의 각부터 다시 한번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각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우리가 두 가지로 배웁니다. 첫 번째, 너희가 알고 있는 60분법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 그거를 넘어서 어디로 하나 더 넘어가야 돼? 새로운 각에 대한 얘기. 일단 배웠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호도법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지. 다시 60분법이라는 녀석의 한계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60분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정삼각형은 그릴 줄 알아. 똑같은 길이를 갖는 정삼각형 그릴 줄 알거든. 그래서 원인이 어찌 됐건 그 60도의 내각을 몇 개로 60개로 분할해서 하나의 각을 1도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서 그렇게 각을 표현하는 방법, 그게 60분법이에요. 60개로 나눠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오케이? 그게 60분법. 우리가 알고 있는 1도, 2도, 30도, 45도, 60도, 90도 같은 거. 근데 호도법은 뭐냐면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호도법이 등장한 이유는 뭐라고? 연속적인 실수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연속인수,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인수는 오직 실수 하나밖에 없어요. 유리수도 불연속적인 수고 무리수도 불연속적인 수야. 그래서 실수만 이제 연속적인 수예요 라고 하면서 호도법 얘기를 막 하긴 하지. 일단 그런 것까지는 다 떠나서 호를 이용해서 아무튼 각도를 재게 되면은 회전운동, 연속적인 각을 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회전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호도법이 뭐냐, 무엇을 우리가 1이라고 잡기로 했냐면 부채꼴에서 분명히 어떤 부채꼴이 있을 수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때의 부채꼴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 각을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아졌을 때를 우리는 1이라고 불렀다고 했지. 그러면 호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났어. 그러면 각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도 얘가 1이니까 각은 어떻게 됐겠니? 2가 됐겠지.
즉 호의 길이에 비례하게 되겠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그래서 각 세타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다. 호의 길이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반지름에 대한 얘기도 막 등장을 하겠지.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반지름의 길이랑은 반비례하게 되고 호의 길이랑은 비례하게 되는 새로운 각 세타를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하나 나오는 거야. 너희 알고 있지? 세타는 R분의 L이라는 거. 그렇게 나타내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속이라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호의 길이 L 나누기 반지름의 길이. 그게 뭐야? 각을 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알았음? 오케이? 자, 계속 가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60분법과 호도법의 표현 방식인 그 새로운 각을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그 연결고리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반원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들어가게 돼. 자, 반원. 중심은 얼마예요? 180도다, 그치? 근데 그게 호도법으로는 얼마일까? 그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러 가보는 거지. 얘가 R이래. 그럼 호의 길이는 뭐가 될까? 우리 알잖아. 2파이 R이 원의 둘레인 거. 그놈의 절반이네. 파이 R이 되겠다, 그치? 맞아요. 자, 그놈의 파이 R인 거 아는데 호도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구하자. L은 뭐예요? R세타거든. 그래서 R세타로 표현을 해본 거야. 어머나, 세타가 뭐가 되네? 파이가 되네. 그래서 180도라고 부르던 그 60분법의 각은 호도법으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네요? 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30도 같은 거를 180도에 6분의 1배니까 얼마예요? 6분의 파이예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45도 같은 거는 180도에 4분의 1배니까 얘는 4분의 파이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270도 이런 걸 하려면 얘의 배수로 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30도라는 어떤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각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한다. 왜? 그 왜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곱하세요 라고만 하잖아.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네가 뭘 알고 있으면 좋으냐면 단위 환산법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너네는 문과다 보니까 앞으로 단위를 환산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냥 한번 들어놓고 그냥 저런 식이구나 가볍게만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2시간이야. 2시간을 초 단위로 고쳐봐. 얼마야? 3600을 곱해서 7200초입니다 라고 하지. 그 3600을 왜 곱하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갑시다. 여기다가 뭔가를 곱할 거야. 근데 아무거나 곱해버리면 바뀌잖아. 2 곱하면 시간이 바뀌잖아. 그래서 아무거나 곱하는 게 아니라 1을 곱하는 거야. 1을 곱한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할 거야. 2를 곱하면 2를 곱하고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돼. 근데 단위를 다르게 하는 거야.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거든. 자, 이게 단위 환산법이야. 뭐? 시간이라는 단위도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데 1시간 60분을 곱할 거예요. 똑같은 수니까 이거 사실은 없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 뭐가 돼? 2 곱하기 60분 나누기 1이라서 120분이 되는 거야. 이게 단위 환산법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면 한 번 더 분을 초로 바꿔보자. 그럼 뭐예요? 1분이 몇 초야? 60초다,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분도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3600 곱하기 2, 7200초가 나오는 거야. 이게 단위 환산법이거든. 뭔 소리인지 알겠니, 정윤씨? 네. 그럼 한 번 더. 누구도 역시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피쌤 120kg짜리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톤으로 바꿔보자. 0.1D톤 알잖아 우리. 그치? 근데 그것도 왜 1000으로 나누는데? 그게 킬로그램을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킬로그램, 톤으로 만들기 위해서 톤을 곱하는 거야. 근데 분모 문제에는 똑같은 수를 곱해야 돼서 1톤이 1000kg인 거는 알거든 우리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약분을 해서 0.12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뭔지 알겠어? 단위 환산법이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번에는 30도라는 각을
단위를 바꿔보자. 그래서 단위 환산법을 따르기 위해서 단위가 필요했던 거야. 실제로는 단위 환산법을 따라가면 지워도 되나? 실제로 단위 환산법을 따라가면 호도법은 단위 있게 없게? 없다. 너네가 알고 있던 라디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억지로 붙여놓은 단위지 실제 호도법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없어. 알았어요? 그걸 단위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잘못된 거야. 자, 각이 아니라 반지름 단위 뭐겠어? 뭐 센티미터라고 치면 센티미터겠지. 호의 길이도 단위야. 단위가 뭐야? 길이야. 센티미터야. 그럼 단위 환산법을 따라가면 뭐야? 약분돼서 단위는 없어야 정상이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냥 실수라고 했던 게 그거야. 단위 없는 그냥 하나의 수일 뿐이야.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각은. 이해됐어? 근데 단위가 없는 놈을 가지고 단위 환산법을 따르자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억지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억지로 만들어 둔 거야. 그럼 일단 계속 가보자. 도라는 단위를 없애고 싶어. 없애고 뭐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바꾸고 싶어. 그 기준에 누가 있는 거야? 180도는 파이 라디안. 그래서 분모에 180을 곱하고 파이를 곱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도는 약분되고 약분을 해서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수영이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처음엔 뭐 연습해와야 돼? 너희들도 아마 해왔을걸? 수학의 셈을 했든 뭘 했든 우리가 알고 있던 특수각들을 전부 다 죄다 뭘로 고쳐본 거야. 라디안으로 고쳐보는 작업 분명히 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뭘 곱하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없는 거라서 생략 가능합니다 라고 하지만 생략 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게 정상이야. 알았지? 단위 환산법 쓸 때 말고는 안 쓰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자, 얘도 마찬가지. 뭘 곱해봐?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 곱해봤어. 도는 약분됐고 약분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220도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거지. 뭐 하면 되거든?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만 곱하면 되거든. 그럼 뭐야? 도도 약분하고 빵빵 약분하고 그 다음에 뭐 약분되니? 2 한 번 더 되니? 그러면 뭐야? 9분의 11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 연습까지는 내가 안 시켜도 되겠지. 특수각만 가자. 알고 있는 거 있으면은 알고 있는 그대로 외운 거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0은 0이니까 생략하고 30도 몇 파이? 6분의 파이. 45도 몇 파이? 4분의 파이. 60도 몇 파이? 그렇지 3분의 파이. 90도는 몇 파이? 얘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특수각 좀만 더 확장하자. 180도 이거는 기준이지. 파이 라디안. 자 270도 몇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360도 몇 파이? 2파이.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뭐 외우고 있을 수 있겠지. 요거 아무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수각들. 하나만 더 할까? 120도. 그렇지. 3분의 2파이. 요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좀 편하지. 됐어요? 한 요 정도로만 해보고. 그러면 이제 호도법이라는 녀석의 등장 배경이 이거고, 그래서 이게 유형을 사실은 쪼개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의해서 이게 삼각함수 호도법의 정의가 됐고, 호도법의 정의고, 그놈에 의해서 바로 파생되어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겠지. 누구? 넓이. 바로 나와야 돼. 얘는 한 유형 한 3, 4번으로 넘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거의 정의에서 바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얘가 세타, 얘가 R, 얘가 L. 오케이? 부채꼴인 넓이 구하러 가자. 자, 갑시다. 넓이는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은 뭐야? 원래 알고 있던 공식은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 분의 중심각으로 가잖아. 그치? 원래 공식은 이거지. 근데 이 파이는 분명히 이제 호도법으로 나올 게 뻔하니까 단위 일치시키기 위해서 분모를 뭘로 고쳐주면 2파이로 고쳐주면 파이가 약분된다, 그렇지? 맞아요. 그럼 남은 것만 써보자. 넓이 공식은 뭐가 됩니다? 2분의 1의 R제곱 세타만 남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 기억나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요 r제곱 세타 중에 그 r 하나를 이렇게 써봐. r 세타. 그럼 이 r 세타가 뭘로 바뀌는 거야? l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공식 기억나? 삼각함수에 나왔던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2분의 1 rl입니다. 둘 다 맞아요. 주어진 게 뭔지에 따라 어떤 공식을 쓸지는 너희가 판단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가자. 호의 길이 l은 공식 뭐다? l은 r 세타. 공식 물어보는 거예요. 세타는 뭐분의 뭐? 세타. 세타는 뭐분의 뭐? r분의 l. 부채꼴에서 세타를 구하는 거는 뭐라고? 뭐분의 뭐? 뭐분의 뭐? 세타. r분의 l. 다시. l은 뭐라고? 너는 삼각함수 자세히 못했구나.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자, l은 다시 뭐라고? 호의 길이 l.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r 세타. 세타는 뭐예요? r분의 l. 자, 이거 반드시 너희들 좀 필기해놔, 이거. 이거 꼭 기억해야겠다. 너네 많이 못 외워왔구나. 요거 기억하세요. 하긴, 방학 때 처음 한 거지. 그치? 그때 처음 하면서 이걸 다 외우면서 다 실컷 문제를 풀어봤는데 갑자기 수열이라는 게 튀어나왔어. 등차등비 외우느라 바빴을 거다. 그래서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L은 R 세타. 세타는 R분의 L. 호의 길이분의 뭐래?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알았죠? 쉽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세타가 R과 비례하겠니? L과 비례하겠니? 호의 길이가 똑같은데 반지름이 짧을 때가 각이 크냐, 반지름이 길 때가 각이 크냐? 반지름이 짧을 때가 이게 똑같다고 쳐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고 쳐봐. 근데 반지름 길이가 달라서 각의 크기가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 반지름이 짧으면 각이 크니, 반지름이 길면 각이 크니? 짧으면 각이 크지. 그치? 반지름과 반비례합니다. 알았죠? R분의. 그리고 반지름이 똑같은 상황에서 호의 길이가 길 때 각이 크니, 짧을 때 각이 크니? 당연히 길 때 각이 크지. 그래서 호의 길이랑은 비례하게 됩니다. R분의 L이에요. 알았죠? 다시. L은 뭐라고? 그렇지. R 곱하기 세타. R 세타. 세타는 뭐예요? 그렇지. R분의 L. 그렇지.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지, 점점. 세타는 뭐? R분의 L.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나. S는 뭐야? S요? 네. 2분의 1 2분의 1 RL. 또는? R제곱. 그렇지. 2분의 1 R제곱 세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오늘 내가 계속 수업 중에 보여줄 거야. 원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시험 때 하자. 그래서 지금은 뺄게요. 알았죠? 다음 교재. 자기소리 할 때 그때 내가 몇 개의 꿀팁들 좀 알려줄게. 몰라, 뭐 내가 갑자기 기분이 내키면 오늘 해버릴 수도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하는 거야. 그럼 이제 부채꼴에 대한 얘기도 끝났고 각에 대한 얘기도 끝난 거야. 오케이? 기본적인 얘기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것만 잠깐 하고 나면 유형 딱 2개, 3개 풀 줄 알고 나머지는 아직도 못하는 상황이야. 진짜 삼각함수로 넘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유형 1번에 1은 뭐 있어? 동경. 동경이라는 녀석이 필요하거든. 자, 수영 씨, 네? 우리가 각을 새롭게 배운 이유가 뭐였지? 간단하게. 아니에요.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회전운동이라는 얘기로 더 넘어가야 되고, 회전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이 필요했던 거야. 새로운 각이. 그럼 각을 배운 이유는 회전운동 설명하려고. 아직 삼각함수는 아니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지워도 되니? 혹시 필기 시간 필요한 사람? 안 해도 돼요? 자, 다시. 그럼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각을 왜 배웠다고? 뭐 하려고 배웠다고? 그렇지. 이제 회전 운동이 필요한 거고, 이제부터 너희들 머릿속에서 삼각함수라는 걸 배운 너희들 머릿속에는 각이라는 범위가 이제 벗어나야 돼. 우리가 알고 있던 각은 0에서 360도까지 밖에 없었거든. 또는 끼키봐야 0에서 180도까지 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각은 더 넓어져야 돼. 360도보다 큰 각이 있어. 왜? 팔이 여기서부터 돌려봐. 뺑그르르 돌고 나면 안 돌아가냐? 아니잖아.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거든. 360도 한 바퀴잖아. 세 바퀴 돌 수도 있어. 1080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각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요 이제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도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도는 것도 있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것도 360도 이것도 360도라고 하면 어느 방향인데? 방향을 항상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한글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하면은 불편하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수학에서 방향을 설명하는 걸 누구 있어? 부호가 있거든. 부호. 너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왜 플러스 6이게? 즉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왜 양수가 되게? 음수라는 놈의 원래 정의가 뭘까? 0보다 작은 거요? 아니에요. 원래 음수의 정의는 왜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될까?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너무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로 넘어가나? 수학에서 말하는 음수는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져. 항상 방향이야, 방향.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플러스 2는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2는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반대 방향에 다시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오케이? 아무튼 부호라는 놈을 등장시켜서 방향을 결정하게 되지. 그래서 상식. 시계 방향이 양수일까? 반시계 방향이 양수일까? 기억이 안 나면 생각을 해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양수. 그렇지. 한국말로는 시계 방향이 당연히 플러스인 것 같잖아. 반시계 방향, 반대 방향인 것 같잖아. 근데 서양 학문은, 수학은 서양 학문이잖아. 반시계가 편합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항상. 오케이? 상식으로 잘 기억해둬. 그래서 너네 동양에서 하는 동양 학문이 아니라 동양에서 하는 고스톱 있잖아. 고스톱. 우리나라에서 하는 고스톱은 어때? 광을 팔든 고스톱 치든 뭘 하든 얘가 하고 나면 그 다음 누가 하게? 얘가 한다. 왼쪽 사람이 하는 거야. 너네 고스톱 칠 때 잘 생각해봐. 근데 훌라를 제외하고 훌라는 아니야. 포커. 얘가 치고 나면 누가 쳐? 얘가 한다. 서양은 우리랑 달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잡고 얘는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너네 이거 한번 봐봐. 삼각형이 있다. 누가 익숙해? 얘가 익숙할걸?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붙여요. 오케이?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반시계 방향을 양수로 잡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회전 운동을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회전을 하려면 이제 뭔가를 기준으로 몇 도만큼 돌아갔어요 라고 하려면 처음 위치가 항상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기준을 잡습니다. 요렇게 막대기를 여기 핀을 딱 꽂아놔. 그때 핀이 가장 처음에 멈춰있던 이 위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가장 시초에 있었던 선이다. 그래서 시초선이라 부르고요. 그게 내가 여기에 이제 여기 핀 꽂혀있는 막대기를 빵 쳤어. 빵 치고 나면 어떻게 돼? 뱅그르르 돌겠지. 그때 뱅그르르 돌다가 딱 멈췄다고 치자. 그때 멈춰있는 이 막대기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동경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해. 그럼 동경이라는 말 자체에 너희들은 회전운동을 포함을 시켜야 되고 회전운동 한 각을 물어보는 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라고 표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 있는 각만 딱 이 각만 재어보면 알파라고 쳐보자. 그러면
동경 OP가 있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흔히 말을 생각을 하기로는 알파만큼 돌아갔네, 알파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나타내는 각이니까 저거 아니야가 아니고 동경이라는 말 자체에 회전 운동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몇 바퀴 돌았어?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여기서 끼익 해서 멈췄어요. 그럼 진짜 알파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빵 쳐가지고 얘가 한 바퀴 돌고 알파에서 씩 멈췄을 수도 있지. 그 각도 표현을 해야 돼.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회전한 각은. 근데 또 빵 쳤어. 누구는 두 바퀴 돌다가 멈췄대. 그래서 360도만큼 두 번 돌았고요. 그리고 알파만큼 돌고 멈췄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치?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360도만큼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알파만큼 가다가 멈췄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60도만큼 한 바퀴 돌고 멈췄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알파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오케이? 또는 동체 시력이 좋아가지고 진짜 바퀴수를 셌어. 13바퀴 돌았다가 알파만큼 가서 멈췄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빵 쳤는데 이게 손이 삑 미끄러졌다가 손가락 돌아올 때 반대로 쳐가지고 반대로 돌았어. 반대로 한 바퀴 뺑 돌았는데 시초선에 뭐가 있어서 택 맞고 다시 돌아왔대. 360도만큼요 마이너스 한 바퀴 돌았어요. 반대로 돌았어요. 당신 잘못 쳐서. 그리고 알파만큼 돌아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런 모든 각들이 다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 녀석을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너네가 수열 배우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n번째 항을 전부 다 하나의 식으로만 표현을 해봐. 그게 일반항이잖아. 이 각을 전부 다 하나의 각으로만 표현을 해봐. 그게 일반각이야. 오케이? 이름 비슷해요. 일반항, 일반항 각.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지? 360도 곱하기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정수거든. 그리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녀석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혹은 동경 OP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칭 두 가지 기억해놔. 일반각이라는 거나 동경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너희들은 당연히 뭘로 넘어가야 돼? 회전 운동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서 눈에 보이는 저 각만이 아니라 바퀴수를 항상 나타내셔야 돼요. 알았죠? 네. 힘들다 그치? 뭐야? 누구야? 이 뭐야? 잠깐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672번으로 갈 건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동경의 위치가 같은 각은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말에서 회전운동 얘기를 하라 그랬고 회전하다가 같은 위치에서 멈추는 각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거든. 지금 120페이지 1번입니다. 알았죠? 672번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30도 어디 있어? 요 있다, 그치? 됐나요? 그것과 같은 것을 찾으세요. 위치가 똑같기 위해서는 뭐만큼만 차이 나야 돼? 그렇지. 얘랑 얘 얼마나 차이 나? 얘랑 얘는 얼마나 차이 나? 얘랑 얘는 얼마나 차이 나? 다 360도 곱하기 n만큼만 차이 나잖아.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보통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면 얘는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60이다 그치? 다르네. 틀렸어. 이렇게 보통 표현을 시켜. 연습을 시켜.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360도 곱하기 1에 플러스 얼마야? 60도네요. 얘도 얘랑 달라.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둘이 실제로 똑같은 거지. 1번, 3번이. 그러면 5번은요. 360도만큼 어떻게 가세요? 두 바퀴 도세요. 얼마? 720도. 그러고 나서 얼마만큼 더 가세요? 320도만큼 가세요. 저 멀리 여기 있는 거야. 다르잖아. 틀렸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얘가 답이에요. 360도만큼 몇 바퀴 돌고 나서 두 바퀴 돌고 나서 30도만큼 더 가세요. 똑같다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차이가 바퀴수만큼 납니다. 뺐을 때 360도의 배수가 되세요. 빼면은 720도.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둘이 빼봐 얼마야? 330도. 아니네. 둘이 빼봐 얼마야? 270도? 틀렸네. 둘이 빼봐 얼마야? 390도? 틀렸네. 5번은 둘이 빼봐 1010도. 걔도 360도의 배수는 아니지. 틀렸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문제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자, 실제
너희가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문제들은 뭐냐면 677번이에요. 너희가 삼각함수 배웠던 거 잘 기억난다면은 잘 풀 텐데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자, 가보자. 2, 4분면의 각이라고 하면은 세타는 어느 범위에 있는 거야? 여기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세타는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세타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45도에서부터 90도. 그러면 답은 45도에서부터 90도니까 1, 4분면 아닌가요? 왜 4분면이 두 개나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 4분면의 각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각 세타만큼 돌아서 동경이 멈추면 2, 4분면에 멈춰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야. 2, 4분면의 각이라고 해서 0도에서 360도만큼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몇 도는? 390도는 앞에 672번 문제 풀면서 390도라는 거는 어디에 멈춰 있겠어? 390도. 360도만큼 돌고 30도만큼 더 갔으니까 얘도 1, 4분면이야. 그럼 2, 4분면의 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 예를 들어서 470도 같은 거. 어때? 360도만큼 돌고 나서 110도만큼 더 갔으니까 얘도 2, 3분면이야. 알았죠? 그래서 2, 4분면에 멈춰 있을 수 있는 각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90도에서부터 180도가 아니라 여러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90도만큼 멈춰 있습니다. 또는 360도만큼 N바퀴를 돌고 나서 그리고 180도만큼 더 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으시면 돼요 라고. 그래서 누구는 2분의 세타라는 각은 2로 나눠버리고 2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야? N파, 갑자기 이 파이라고 해서 헷갈리나? 360도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180도 N에다가 플러스 45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360도만큼 N바퀴 돌고 나서 180도만큼 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8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수영씨, N은 어떤 수야 지금? 정수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N에다가 정수 이것저것 막 넣어보는 거야. 뭐 넣어봐. 0 넣고 1 넣고 2 넣어봐. N에다가 뭐 넣어주게 되면 0 넣어주게 되면 0을 넣어주게 되면 45도에서 90도예요. N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180도 더하기 45도 에서 180도 더하기 90도가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N에다가 뭐 넣어주게 되면 2를 넣어주게 되면 360도에다가 더하기 45도인데 이거는 한 바퀴 돈 거지. 얘랑 똑같지.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두 개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걔네들을 표현을 해봐. 45도에서 90도는 여기 있겠네요. 225도랑 270도는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1, 4분면이랑 3, 4분면이 답인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던 각은 그냥 한 바퀴 내에서만 얘기했던 거고, 이제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반대로 한 바퀴, 반대로 두 바퀴, 반대로 세 바퀴 등등등이 있는 거구나 라고. 각에 대한 체계가 머릿속에서 바뀌어 있어야 돼, 아예.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던 30도, 45도, 60도, 90도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나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그치? 678번 문제로 가볼게요. 풀어보세요. 나는 삼각함수 단어는 아까 말했듯이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너희들이 약간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게. 설명을 할게. 알았지? 네, 678번 갑시다. 기기. 자, 얘들아. 여기에는 내가 강조했던 단어가 등장을 했어. 동경. 또는 4분면에 있을 각을 찾으세요 라는 얘기에서부터 이미 너희들 머릿속에는 회전 운동이 박혀 있어야 된다고 했어. 회전을 하다가 멈췄을 때 3, 4분면에 멈춰 있습니다. 누구는? 세타는. 오케이? 그럼 3, 4분면에 멈춰 있을 수 있는 각 중에는 180도에서 270도 사이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예를 들어서 560도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지금. 알았지? 그 모든 각들을 다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세타라는 녀석을 어디에서만 끝내지 말고 아까 말했던
180도와 270도 사이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바퀴 돌다 와서 멈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몰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을 하되 플러스 180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바퀴 돌다가 와서 멈췄어요. 이 얘기라고. 됐죠? 그리고 나서 이번엔 뭐 하래? 3분의 세타가 나타날 수 있는 동경. 3분의 세타. 그럼 뭐예요? 12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90도. 얘는 12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얼마? 3으로 나왔지? 60도.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제 n에다 뭐 넣어봐? 정수 넣어보는 거지.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넣어도 되지만 마이너스가 더 힘드니까 0부터. 60도에서 90도 사이. n에다가 뭐 넣어봐? 1 넣어봐. 그러면 180도에서 몇 도 사이? 뭐야 이게? 210도 사이. 세 번째 n에다가 뭐 넣어봐? 2도 한번 넣어봐. 240 플러스 360이니까 60이니까 300도. 여기는 330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n에다가 뭐 넣어봐? 3을 슬쩍 넣어봤는데 뭐야? 얘가 360도 한 바퀴를 만들어버리네?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무시. 그럼 이 세 개에 의해서 답은 3개가 나오는 거야. 답은 3, 4, 5 중에 하나겠네. 표현을 해보자. 60도, 90도는 어디 있어요? 요 있네. 그 다음 180도, 210도는 요 있네. 그 다음 세 번째 300도에서 330도는 요 있네. 답은 1, 3, 4, 4분면이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이거예요. 됐어요? 조민씨 알겠어요? 이게 4분면의 위치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됐어? 그 다음 아직까지 삼각함수 아니야. 계속 이 회전운동, 동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이어나갈게요. 넘어가도 되겠어? 자, 어떤 녀석으로 넘어가 볼 거냐면 두 동경에 대한 얘기야. 이제 한 동경이 뭐 나누기 되고 플러스 되고 이게 아니라 두 동경에 대해서 위치 관계로 넘어가는데, 자, 어제 내가 이과 학생들 고3들을 저기 평내에서 가르치는데 그 반이 한 20명 정도 되고 1등급 나오는 학생들만 한 10명쯤 나오는 반이야. 사회권 반이야. 그럼 거기에 전교 1등만 한 4-5명 정도 돼. 학교들마다 1등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요거 어떤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풀리는데 거기에 좀 심한 문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하나 딱 등장했었거든. 이게 아니라 681번 요거에 대한 문제. 그 내용에 딱 등장을 했는데, 자, 이거 먼저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수원 거다, 그치? 기억나냐 안 나냐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봐 라고 했어. 애들 실제로 쫙 풀렸을 때 얘네들을 풀었던 애들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 어제 고3들이.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데도, 근데도 한 5명 정도 말고는 아예 시작조차 못했어. 이게 기억이 안 나서. 근데 푼 애들 한 5-6명 정도는 대부분 어떤 애들이냐면 전교 1등들 대부분이긴 하지. 왜 걔네들이 맞췄냐면, 얘네를 지금 너네도 앞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외워서 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외워서 푼 애들은 다 틀렸어. 왜? 기억이 안 나니까. 당연히 1년이나 지났거든, 배운 지가. 그리고 그 뒤로 수트를 하는 동안에 수원과 관련된 건 전혀 1도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애들이 진짜 다 틀렸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근데 맞춘 애들은 딱 내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풀었어. 그러니까 맞춘 거고. 오케이? 자, 결론.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려고 접근하는 사람 병신들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이건 진짜 외우는 거 아니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너희가 만들어가는 거지. 외워서 접근하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1년이 뭐야? 6개월만 지나면 까먹어. 알았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분명히 지금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고2들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 한 3분의 2는 외우겠지. 외우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외우는 거면 다행인데 그냥 처음부터 외워서 풀지는 절대 마세요. 가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전체 5개가 있어. 근데 나는 만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3개만 할게. 그중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그리고 수영아, 동경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4글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회전 운동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을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봐. 얼마 안 걸려. 하나는 세타로. 또 다른 하나는 세타 프라임으로 일단 설명을 할게. 그리고 이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라는 놈, 이 동경은 어떻게 됩니다?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지. 왜? 회전 운동을 했거든. 이 세타라는 놈, 여기에 멈춰있는 이 노란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2n 파이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세타 프라임도 2m 파이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다른 각이니까 바퀴수는 차이 날 수 있다 이 말이지. 정수. 하지만 뭔지는 모르는 정수야. 그리고 이 그림상에 이제 얘가 필요하니까 얘를 내가 알파라고 잡아봤어. 그럼 얘도 알파, 얘도 알파. 근데 답에는 알파라는 미지수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왜? 내가 잡은 미지수거든.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랑 세타 프라임을 빼면은 뭔데? 2n 파이. 그럼 풀이 끝난 거야. 에잉? 이게 뭔 소리일까? 여기도 지금 그러면은 둘이 나오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면 베타 빼기 알파는 2n 파이 나옵니다. 이거야. 이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왜 끝난 건지, 그럼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처음에 세타의 범위 나오지만 그거 무시하세요. 어디에 있든 어차피 바퀴수만큼 차이 납니다가 중요한 거지. 어차피 알파 나 없앨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뭐만 보고, 아, 세타와 7세타라는 두 개의 동경이 나타나는데 그 동경이 뭐 하대요? 일치하대요. 그 일치하는 상황을 그리자. 그냥 어차피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1사분면으로 그릴 거야. 하나는 세타. 뭐예요? 2n 파이 플러스 알파. 선생님, 이게 2n 파이 굳이 필요해요? 저기 범위 있는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알파 이거 1사분면에 있어도 돼요? 3사분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1사분면으로 가세요. 상관없어.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동경 하나를 더 나타내보자. 뭐야? 7세타. 얘는 분명히 7배 했으니까 바퀴수는 차이 날 수 있겠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1사분면에 위치하도록 하는 알파. 어차피 나 없앨 거야. 그리고 둘이 뺐어. 6세타. 그럼 두 번째 의문. 세타가 2n파이 굳이 있어야 돼요. 나와 있는데 그 녀석 어차피 빼면서 스몰 n은 사라질 겁니다. 대문자 n이라는 새로운 정수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상관없으세요. 그럼 아까 말했던 이거 나왔지? 됐어요? 7세타에서 세타를 뺐으니까 2n파이 나왔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이 범위를 쓰는 거야. 6세타의 범위를 가보자. 6파이, 9파이. 6세타는 분명히 2n파이. 짝수 곱하기 파이였네. 파이의 짝수 배웠네. 근데 6파이와 9파이 사이에 있으세요. 몇 파이? 8파이 되는 거야. 8파이. 그래서 6세타는 얼마? 8파이. 그럼 끝났거든. 세타까지. 자, 여기서 지금 질문 있는 사람. 난 공식 단 한 번도 쓴 적 없어. 굳이 공식을 썼다 치면 일반각이라는 거 하나 쓴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겠어? 또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은요? 대문자 네. 정수. 그렇지. 여기도 봐. 2m 파이 빼기 2n 파이잖아. 2파이로 묶어봐. m 빼기 n. 근데 내가 아까 m과 n은 바퀴수. 근데 몇 바퀴인지 모르는 바퀴수. m과 n이었어. 근데 정수 빼기 정수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정수가 들어간 거야. n은 정수.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일단 됐어요. 흉내는 내볼 수 있겠어. 그럼 일단 답은 코사인의 3분의 4파이를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이거 삼각함수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거 기억 안 나면 그냥 넘어갈 거야. 다른 방법 얘기할 거니까 일단 봐.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거 변형하는 거 잘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의 3분의 파이로 갈 거라서 답을 구해주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끝내는 게 제일 좋고,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다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풀 수 있어. 근데 이걸 모르지 대부분.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동경 3분의 4파이 어디 있어? 동경 3분의 4파이 어디 있어? 2분의 파이, 파이,
거기다가 3분의 파이만큼 더가 세우다 그치? 됐어? 3분의 파이가 몇 도? 미안해. 3분의 파이가 몇 도? 60도. 그때 코사인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구하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 일단은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값을 구하는 거는 일단 생략할게요. 답은 일단 2번. 이해되었음? 또는 여기 있는 거는 이거랑 대칭관계 있네. 여기 60도. 코사인 값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번에는 뭐야? 부호 반대네. 해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해도 돼. 코사인인데 왜 이걸로 가냐? 이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해도 돼. 코사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 좀 다르게 해야 돼서. 일단 동류에 대한 얘기 알겠음? 자, 하나만 더 해보자.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 말고 하나 더. 어떤 게 하나 더 있냐면 두 동경이 반대 방향으로 있는데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이것도 역시 그림을 그려보자. 어떤 세타라는 동경이 있고 세타 프라임이라는 동경이 있을 거야. 근데 세타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세타 프라임은 일직선으로 반대 방향 요렇게 있을 거예요. 됐나요? 찌끔 돌아가 있는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세타가 나타내는 각은 2n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세타 프라임이 나타내는 각은 뭐가 되겠지? 2n파이에 2n파이만큼 돌고 나면 시초선에 멈춰있지. 파이만큼 더 가야 되네. 파이 플러스 파이. 그 다음에 거기서 알파만큼 더 가야 되네. 플러스 알파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뭐 해봐? 빼봐. 왜? 여기서 빼는 이유는 알파 없애기 위해서. 그치? 정확한 위치 내가 신경 안 쓰고 풀고 있는 거니까.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둘이 뺐어요. 그럼 뭐가 나오지?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은 둘이 뺐어. 이 대문자 n파이. 그리고 알파는 사라졌는데 얘는 마이너스 파이. 됐나요? 그럼 뭐예요? 2n 마이너스 1의 파이. 아까는 짝수였다면 이제는 홀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 거기 유형 3번 이름 한 번 더 보면 유형 3번 이름 한 번 더 보면 요거 나와 있지. 일직선상에 있고 반대가 방향이다. 두 동경을 빼면 2n 플러스 1파이. 홀수 파이구나. 이걸 외우지 마세요. 오케이? 지금처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마다 하면 돼. 얼마 안 걸려. 어차피 그래봤자 한 문제 나오는 거고. 알았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하나 더 풀어볼까? 아니면 이번에는 풀어볼래? 풀어볼래? 거의 또 그냥 저거예요. 반대 방향 일직선. 684번 풀어보세요. 자, 684번 이름이 바뀌었다 그치?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바로 반대 방향 일직선이야 이거. 노란색 빨간색 원점 대칭이잖아요. 68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린이는 범위 구하는 거에서 멈췄고 수영이는 범위까지는 구했는데 거기서 아마 멈춘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다시 한번. 그래도 많이 발전했구만. 일단 너희들은 뭐 그림 없이 바로 갔는데 일단 그림 그려주면 또는 머릿속에라도 그림 그려주면 돼. 나중에 익숙해지면 나도 그림 안 그릴 거야. 시험 대비 때는. 잘했어요.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5세타야. 이거 맞지 근데? 얘가 2n파이에 플러스 알파고 얘는 2n파이에 플러스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라서 둘이를 뭐 했어? 빼버렸어. 밑에서 위에 거 뺄게. 4세타는 2n파이에 n파이에
여기서 이걸 빼다 보니 플러스 파이가 돼요. 어차피 플러스 파이든 마이너스 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앞에 문제 내가 어떻게 처리했어? 주영씨 여기서 앞에 거 어떻게 처리했어? 얘를 짝수를 읽었거든. 이번에는 홀수를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윤씨 아까 앞에 문제는 4세타 아까 앞에는 6세타 그 녀석의 범위를 여기서 찾는 거야. 몇 배? 4배 4배 4배. 오케이. 거기까지 했어? 오이? 아 너도 거기서 멈춘 거구나 그러면. 그럼 4세타 4파이 6파이. 얘들아 4파이와 6파이 사이에서 파이의 홀수배인 거 뭐 있어? 5파이 끝. 그래서 4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5파이에서 끝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파이의 홀수배인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타는 뭐가 되는 거? 4분의 5파이 하면 답 4번. 요거야. 다 했는데 그치? 마무리만 이렇게 지어주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현씨 알겠삼? 정훈씨 알겠삼? 뭔 말인지 알겠어? 어이! 4파이에서부터 6파이 사이에 있는 정수 곱하기 파이 중에서 홀수인 거 찾으라고. 요거. 어디 갔어? 요거. 홀수잖아, 홀수. 홀수 정수잖아. 알았죠? 네. 그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대칭 관계에 있는 게 있어. 하나는 X축 대칭, 하나는 Y축 대칭. 나 이거 설명 안 해요. 너무 쉬워서.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Y는 X 대칭이 있어. 나는 Y는 X 대칭 설명하러 갑니다.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한 대칭일 때. 자, 결국 이것도 만드는 방법을 주구장창 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만들어 봐야 알아. 알았지? 자, 이제는 해봐. 아무데나 동경을 그리면 되니까 동경을 어디로 그릴래? 몇 사분면? 1사분면을 한번 세타를 나타내 봤어. 됐죠? Y는 대칭인 또 다른 동경 하나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Y는 그려봤어. 됐어요? 그럼 Y는 대칭이 되도록 또 다른 동경, 얘를 대칭 이동 시켜봤어. 대칭 이동은 항상 각이 같도록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동이 됐어. 그 녀석의 이름을 내가 세타 프라임이라고 부를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이 현재 위치를 나타내줄 알파라는 각이 필요하네. 그 각을 나는 여기로 나타내봤어. 이쪽으로 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일반각으로 두 동경을 모두 표현을 해보자.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n파이 플러스 알파. 자, 세타 프라임 가자. 세타 프라임은 바퀴수는 다를 수 있겠네. 2n파이. 2n파이만큼 돌고 나면 여기 멈춰있지. 요만큼 더 가야 돼. 2분의 파이.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알파만큼 마이너스 알파. 둘 다 일반각으로 나타냈지? 자, 그럼 그 두 동경을 어떻게 해야 돼? 두 동경을 어떻게 해야 돼? 자, 2n파이가 뭐야? 2파이만큼 n바퀴 돌았으니까 시초선에 멈춰 있잖아. 그래서 90도만큼 더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 90도. 오케이? 자, 둘이 뭐 해야 돼? 자, 아무 고민 없이 빼면 안 되지. 아까 내가 왜 뺀다 그랬어? 뭐가 목적이라 그랬어? 알파를 없애는 거였거든. 왜? 알파는 내가 현재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잡은 미지수잖아. 문제 나오는 미지수가 아니거든. 이번에 알파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려면. 그렇지. 그래서 세타와 세타 프라임을 더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 정수 파이의 이상한 녀석. 누구? 2분의 파이가 붙은 거야. 얘는 그냥 이대로 가세요. 하나 더 내가 풀어볼게. 몇 번으로 가냐면 689번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너희들이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서. 자,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좌표 평면 상에 두 동경을 나타내서 두 동경을 각각 일반각으로 나타내서 거기서 알파를 없애러 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세타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 각의 범위 볼 필요 없이 이상한 데 있어도 1, 4번을 가면 돼. 어차피 그 위치를 나타내는 알파가 없을 거니까. 자, yx가 필요합니다. 대칭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yx를 등장시켰어. 좀만 옮길게.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되니까 여기로 간다, 그치? 요렇게 됐어요. 세타 프라임. 그 다음에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를 나타내줘야 됩니다. 얘를 알파로 잡아볼까요? 얘가 알파예요. 그럼 일반각으로 나타내려면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n파이의 플러스 세타가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은 뭐가 됩니다? 2n파이의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더 간 다음 알파만큼 다시 돌아오세요. 2분의 파이만큼 더 간 다음에 알파만큼 돌아오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동경을 뭐 해줄? 아 잠깐만, 세타 프라임이 왜 나와? 2세타다 그치? 2세타 2세타. 그래서 두 동경을 어떻게 합니다? 이번에는 더해줄 거예요. 3세타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얘랑 얘만 더해봐. 2의 정수 파이. 더하기 이상한 거 찌끄러기 붙어있어. 2분의 파이. 어찌됐건 얘는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어. 뭐 정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고 2분의 어쩌고저쩌고 이 표현만 하면 되거든. 찾기만 하면 되거든. 일단 우리는 누가 필요하네? 3세타의 범위 3배 3배. 자, 그럼 이제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2 곱하기 정수 파이, 짝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꼴이 되는 걸 전부 다 찾아봅시다. 뭐 있어요? 3세타는 0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도 있지. 됐나요? 또는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도 있겠지.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됐어요? 2n이잖아. 1파이가 왜 2n이야? 그럼 0은 0은 n은 정수니까 2 곱하기 정수잖아. 2 곱하기 0도 정수고 2 곱하기 1도 정수고 2 곱하기 2도 정수고 요게 얘잖아. 2파이 더하기 2파이가 그 2를 넣은 게 아니라 2 곱하기 1파이잖아. 자자자자자, 정윤씨 다시 정리해라. 짝수 더하기 짝수 파이 더하기. 자 다시 봐봐. 3세타야. 3세타 똑같은 3세타 2n 짝수 곱하기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파인데 짝수라고 해서 너희들 벌써 2, 4, 6만 있으면 안 되지. 짝수 중에 0도 있잖아. 마이너스 2도 있고. 네. 오호. 그럼 짝수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봐. n은 정수라고 생각해봐. 에이. 정수 중에는 0이 있는 거 있어 없어? 알고 있지? n은 정수야.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알았죠? 그래서 어떤 거 넣어봤어. n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아무거나 주구장창 넣고 있는 게 아니라 0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찾아야지. 아이씨 시끄러 죽겠네. 요거다 그치? 그 다음 하나 더 뭐 있어? 2파이에다가 더하기 2분의 파이도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는 또 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범위 벗어나니까 패스. 그 기준은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2 곱하기 2 곱하기 정수 짝수라고 생각해. 짝수 0, 2, 4, 4는 탈락. 0 전에 마이너스 2 탈락. 0과 2를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 됐죠? 뭐 이상한 거 더해지니까 0도 포함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타를 보자. 6분의 파이도 있고 이거 아까 2분의 5파이였나? 그럼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그중 큰 거 얘다. 그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오케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y는 x 대칭을 썼어. y 풀어봤어.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걸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자.
687번을 푸는데요. 위에 초록색깔 네모 박스 절대로 보지 마세요. 나 그거 외우지 말라 그랬어. 그림도 보지 마세요. 그림도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687번 한번 풀어보세요. 보자.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X축 대칭이 되도록 해보세요. 오케이, 가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두 동경을 나타내봐. 하나는 2세타고 하나는 3세타야. 뭐 누가 어디 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았죠? 자, 그리고 이게 대칭 관계에 있다 보니까 요각 같겠지. 그 각이 내가 이 동경을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알파가 되겠네. 이 그림을 보면서 너네가 일반각을 만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리든 눈으로 상상하든 뭐가 됐건 대충 휙휙휙 그려주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n파이의 플러스 알파야. 3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 글씨가 너무 개판이야. 3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n파이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 2n파이만 그럼 돌았어. 돌고 나면 어디에 와 있어? 여기 시초사에 와 있거든. 거기서 알파만큼 다시 돌아가면 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끝나지. 왜 더해? 알파를 없애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면 뭐가 됩니다? 5세타는 2정수 파이 끝. 됐음? 그럼 5세타가 나왔네. 세타의 범위를 보고 뭘 찾아야 되겠네? 5세타의 범위를 찾아야겠네. 5세타는 어느 범위에 있어요? 0보다 크고 5파이보다 작아. 그 범위 안에 있는데 파이의 몇 배? 짝수배. 등호 빠져있지? 0파이는 아니야. 그럼 어디? 얼마? 2파이 그리고 4파이까지 가겠네. 됐나요? 그래서 세타는 얼마예요? 5분의 2파이랑 5분의 4파이예요. 더해주면 5분의 6파이. 됐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옆에 유형 5번은 호도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 180도분의 파이 뭐 곱하기 이런 거니까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거고요. 부채꼴에 대한 얘기는 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알았죠? 쉬었다가 유형 6번으로 바로 갑니다. 넵. 지금까지 계속 뭐에 대한 얘기? 회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좀만 더 응용하고 나서 바로 삼각함수로 넘어갈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응용. 이제는 조금 삼각함수스러운 단원이지. 회전을 좀 벗어나서. 누구? 요거 아니고 유형 6번. 부채꼴의 넓이에요.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이고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오케이? 중심각의 크기가 30도,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얘기. 우리 부채꼴의 넓이 누구 이용할 수 있어? 30도 그냥 이용해도 된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호의 길이는 2파이 R에다가 360도 분의 30도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제는 호의 길이 구하거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안 구하고 30도가 아니라 뭘로 고쳐서 6분의 파이로 고쳐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다시 한번 질문해볼까? 정윤아? L은? 파이. 아니, 세타. R세타. 그쵸? 호의 길이 2분의 파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다? R에다가 세타. R이 얼마네? 3이네. 그럼 이제 반지름도 알고 호의 길이도 알고 중심각도 아니까 부채꼴의 넓이 구하러 갈 수 있겠다, 그치? 부채꼴의 넓이를 뭘로 갈까? 2분의 1 RL로 가볼까? 2분의 1 RL. 그럼 뭐예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3, 호의 길이 2분의 파이. 3 곱하기 2분의 파이. 그래서 얼마예요? 4분의 3파이 해도 되고요. 또는 2분의 1에 R제곱의 세타를 떠올린 사람들은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제곱, 3의 제곱, 6분의 파이까지. 됐죠?
그래서 약분을 하자. 약분 2. 그래서 4분의 3파이 나오기도 하고. 됐죠? 어찌됐건 답은 4분의 3파이. 됐지? 공식 잘 기억하고 있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번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몇 번 한번 풀어보냐면 쉬운 거 하나 하고 조금 복잡한 거 하러 가자. 698번 하나 푸시고요. 700번도 풀어보세요. 698, 700. 봅시다. 중심각을 주고 넓이를 주고 호를 구하세요. 다 그치? 중심각을 줬어. 세타는 9분의 5파이. 넓이를 구하세요. 아니, 줬어. 넓이랑 분명히 요거를 연결시켜야 된다. 그치? 넓이 공식 두 개 중에 뭘로 갈까? R제곱 세타로 갈까? R제곱에 세타. 근데 그게 뭐가 나왔어요? 90파이. 됐죠? 그럼 양변을 뭐 하자? 파이 약분시키자. 됐죠? 그러면 R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넘어가면 18분의 5가 넘어가면 5분의 90 곱하기 18. 됐죠? 약분을 합시다. 이게 뭐예요? 18이잖아. R은 18 나왔네. 어차피 약분할 건데 이거 곱해버리면 안 되지. 오래 걸리지. 이해됐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18. 그럼 이제 뭐 찾으래? 호의 길이 찾으래. L은 뭐예요? R세타. 가자. 18 곱하기 9분의 5파이. 답은 10파이가 답이에요. A가 10이겠네. 됐어요? 오케이. 자, 공식만 잘 기억하면 돼. 알았지? 자, 700번으로 넘어갈 건데 얘도 결국 S 공식이나 뭐 L 공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넘어가도 됨? A, O, B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네요. 3분의 파이 뭐 60도 해도 되고 됐지? 특수각이니까. 그리고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3분의 4파이. 그리고 요 AHB의 넓이를 구하래. 요 넓이는 전체 큰 부채꼴에서 직각삼각형 넓이 빼버리면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반지름을 찾으러 가야 돼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연결시켜보자. 호의 길이가 3분의 4파이. 중심각은 3분의 파이. 반지름 얼마야? 4. 왜? L은 세타 곱하기 R이거든. 여기다가 4를 곱하면 요거잖아.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4. 그러면 이제 우리가 AHB의 넓이를 찾고 싶어. 자, 어떻게 풀자고? 부채꼴에서 빼자. 직각삼각형을. 됐죠?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뭐였지? 2분의 1의 RL. 2분의 1의 RL. 빼기.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자. 자, 직각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얘가 반지름 4니까 1대 루트 3대 2 기억나요? 30도, 60도, 90도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얘가 2네. 얘는 2 루트 3이네. 됐니? 넓이 다 나왔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3이에요. 됐나요? 답 구하자. 답은 약분 3분의 8파이에서 빼주세요. 2 루트 3을. 끝. 답은 어딨어? 아,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니? 공식만 잘 기억하면 돼. 공식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을 거야. 그거 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채꼴 넓이는. 알았죠? 네. S는 2개. 2분의 1 RL 그리고 그렇지. 2분의 R제곱 세타. L은? 세타는? 그렇지. 알았죠? 네. 넘어갑니다. 708번으로 갈게. 자, 708번을 푸는 풀이가 사실은 두 가지야. 하나는 기본 풀이,
하나는 또 다른 풀이. 갑시다. 둘레의 길이가 8. 넓이가 최대인 거 찾기. 부채꼴의 둘레가 8이래. 부채꼴의 둘레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R, R, L. 엥? L. 엥? 됐죠? 자, 부채꼴의 둘레 어떻게 구한다고? R, R, L. 2R 더하기 L이 얼마예요? 8이에요. 넓이를 구해주러 가세요. 의 최대를. 첫 번째 풀이. 해설지가 주로 제공하는 풀이. 결국 이 식의 최대값 찾고 싶어. 이것을 만족시키는 R과 L에 대하여 대입하자. 대입하기 위해서 L은 8-2R로 바꾸고 가자. 됐어요? 갑시다. 그럼 뭐예요? 2분의 1에 R에 8-2R. 약분을 합니다. 4-R이 됐을 거예요.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4R입니다. 최대의 값을 찾아주세요. 최대일 때 그때 이 넓이를 찾아주세요. 뭐 완전 제곱꼴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 따라서 넓이는 얼마예요? 4. R은 얼마예요? 2. 됐죠? 답은 4. 됐음? 자, 근데 내가 시험 때 제대로 이것 좀 써줄 거야 라고 했던 거 오늘 보여줄게. 그냥 기분이 내킨다. 알았죠? 이 유형을 통째로 뽑아내고 있는 마플이라는 거 하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지. 자, 잘 기억해봐. 나중에는 내가 외우라고 할 거야. 지금은 받아들여만 놔주세요.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있을 거야. 그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넓이가 최대에 대한 얘기로 가자. 넓이의 최대값 찾자. 아, 고민되네. 나중에 어차피 바꿀 거니까 넓이가 최대 1대에 대한 얘기로 가자. 그냥 최대 1대. 원래는 뒤에 몇 마디가 더 붙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최대 1대에 대한 얘기. 자, 2R 더하기 L이 일정하대. 상수 C라고 더 봤어. 넓이의 최대 구하라잖아. 맞아요? 얘들아, 뭐가 보여? 합이 일정한다. 곱이 최대. 산술기야 보여? 산술기야? 내가 학교 시험을 위해서 학교 시험용으로 가르칠 때는 나 무조건 산술기하로 쓰세요라고 할 거고 쓰라고도 안 하고 외우라고 할 거야. 그때는. 지금은 산술기하로 쓰는 걸 알려줄게. 산술기하의 형태는 제일 기본 형태 두 가지 아니냐?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최대, 곱이 일정할 때 합이 최소. 오케이? 또는 뭐 지수 로그에서는 역수의 합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합이 일정합니다. 곱이 최대를 구해주세요. 2R 더하기 L로 갑니다. 크고 나쁠 거예요. 2루트에 둘이 곱 2RL. 대현이 얘가 얼마야? 일정합니다. C.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저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자, 2R 더하기 L이 일정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문제 푼다고 치고 갈게. 2R 더하기 L이 8로 일정합니다. 2분의 1 RL의 뭘 찾아주세요? 최대를 찾아주세요. 오케이, 합의 일정 곱의 최대. 바로 떠오른다, 그치?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 공식을 쓰러 갑니다. 2R 더하기 L은 크고 나쁠 거야. 2루트에 R, 둘이 곱하니까 2RL 보다. 됐나요? 얘 얼마예요? 8. 그래서 8이니까 얘를 약분을 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RL은 8보다 작거나 같고요. 우리가 찾고 싶은 2분의 1 RL은 2분의 1배 붙여주면 됩니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대값은 4.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산술기하 못 쓰면은 에이 멍청이 이럴 것 같기는 한데 뭐 기본적으로 산술기하는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서 그런지
문제집들의 모범 답안에는 항상 2차식의 최대치수가 들어가 있기는 해. 오케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정도로만 지금 기억을 하세요. 이거에 편하면 이걸로 가세요. 알았지? 근데 시험용으로는 내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로 붙이면서 외우세요라고 할 건데 지금은 산술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 알고 있어도 성공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것들은 구할 수 있겠지? 자, 하나만 풀어보고 삼각함수 하러 갑시다. 몇 번으로 가보자. 710번 한번 풀어볼래요? 얘들아,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세요. 내가 나중에 시험 기간에 이 문제를 제대로 풀리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 그랬고 그 외우라고 하는 게 바로 중심각의 크기야. 답은 항상 2예요. 둘레가 16이라도 2고 둘레가 24라도 2고 둘레가 8이라도 2야. 무조건 2야. 왜 그런지는 너희들이 산술기간을 제대로 공부를 해온다면 알 수 있지. 자,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답은 2. 이거야.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오케이? 왜 2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넓이가 최대가 된대. 넓이를 구하세요가 아니야. 넓이를 구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산술기가 완료 안 할 거야. 넓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중심각이 중요한 거거든. 산술기하가 성립하도록 할 때 산술기하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가 바로 최대가 되는 순간 아니겠니?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들아? 2R과 L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기억나? 그래서 L이 R 세타라서 세타는 2예요. 오케이? 2R이 R 세타거든. R 약분하면 세타는 2. 그래서 중심은 무조건 2 하고 끝나. 이해됐니? 그러면은 만약 이걸 외운다면 아까 708번도 있잖아.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사실은 둘레가 8이야. 중심각이 2란 걸 외워둔다면 너희들의 풀이는 이걸로 바뀌어. 둘레가 8인데 선생, 둘레가 뭔데? 2R 더하기 L이거든. L이 뭔데? R2거든. 그냥 4R이야 무조건. 반지름 얼마예요? 2. 세타는 얼마인데요? 2. 넓이는 얼마인데요? 8. 4가 답이에요. 이렇게 나와. 이해됐어? 이게 실제 문제의 풀이에요. 굉장히 짧은 거야. 알았지? 네. 710번.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때의 중심각은 항상 2예요. 외워두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못 외운다면 산술기에서 찾아주시는 게 빨라요. 왜 산술기가 쓰는지 알겠어 내가. 2차식의 최대치수로 쓴 사람들도 잘했어. 근데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긴 하지. 2R 더하기 L이 뭐니까? 16. L은 뭐니까? 16-2R이니까 넓이가 최대가 된대. 그때 중심각을 찾아보래. 그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넓이를 일단 구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L 대신에 16-2R을 써본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묶어 약분을 하는 게 더 빠르겠네. 약분해버리면 8-R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8R이 나와요. 그리고 얘들아 넓이의 최대 값을 찾는 게 아니잖아. 완전 제곱꼴로 만들 필요 없잖아. 완전 제곱꼴로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때 R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는 언제 발생한다? 축에서 발생하니까 축의 방정식 기억나지 않니? 완전 제곱꼴로 만든다고 치면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R제곱 마이너스 8R. R제곱 마이너스 8R을 가지고 완전 제곱꼴 만들고 싶어? R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R이 얼마일 때? 4일 때.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지. 축방 공식. 그거 써도 아무튼 R은 4 나올 거야. 그럼 R이 4가 나왔어.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뭐 찾으러 가야 돼? 둘레를 이용해서 뭐? 세타를 찾으러 가야 돼. 그때 너희들이 뭐 하냐면 R이 4니까 여기는 뭐예요? L은 얼마예요? 8. L이 뭔데요? 4 곱하기 세타, R 세타. 그래서 세타는 뭐예요? 2예요. 이렇게 찾는 게 일반적인 문제 풀일 거야. 오케이? 이것도 뭐 틀린 풀이거나 나쁜 풀이는 아니기는 한데 오케이? 산술기가 웬만하면 썼으면 좋겠어요. 훨씬 간단해. 알았지? 네. 아무튼 지금은 뭐 아직까지 시험용은 아니니까 두 번째 교재할 때, 자기소리 할 때 그때 내가 좀 빨리빨리 하는 것 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알았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유형 누구? 삼각함수로 넘어갑니다.
이제 시작이야, 삼각함수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었어. 여태까지는 각 얘기했고 회전운동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아까 뭐였지? 부채꼴 얘기 잠깐 좀 하다가 만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삼각함수. 근데 너희들 삼각함수의 정의 혹시 기억나니? 삼각함수가 뭐였게? 삼각함수의 뜻. 항상 뭐가 나오냐면 원이 나와. 원이 있고 그리고 원 위의 점에 대한 얘기야. 점의 좌표를 가지고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나타내는 함수. 이거는 약속이라서 너희들이 받아들여줘야 돼. 물론 죽는 과정과 연결시켜도 되지만 그렇게 연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되겠다 그치? 뭐 이렇게밖에 안 돼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 자체가 원래 삼각함수는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아무튼 여기서 자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반지름이 얼마예요? R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원의 정체가 뭐냐? 그거부터 설명을 하자. 이 원이 뭐냐? 동경이 있었어. 시초선의 위치에 빨간색 동경이 멈춰 있었는데 그게 돌면서 생기는 자취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니? 그럼 이제 이 길이를 반지름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해도 돼? 동경의 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흔히 알던 중등 과정에서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뭘까?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뭘까? 이거다, 그지? 됐나요? 그래서 동경의 길이분의 뭐 이렇게 잘 하기도 하고 또는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원래 동경의 길이분의 누구예요? y 좌표야.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원래 이게 정인데 중등 과정에서는 그 y좌표가 항상 예각의 범위에 있다 보니 양수였을 뿐인 거야. 그래서 길이로 넘어갔던 거야. 직각삼각형의 길이에 대한 얘기로.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중등 과정에서 퍼져 나온 게 아니잖아. 고등 과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만 배운 것 뿐이거든. 오케이? 자, 그럼 코사인의 정의는 뭐가 될까요?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게 의미상으로는 기울기로 넘어가기는 하겠지. 동경의 기울기 뭐 이렇게. 이겁니다. 사인은 무슨 좌표? y 좌표를 가지고. 코사인은 무슨 좌표를 가지고? x 좌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x 좌표 어디 있어? 지금처럼 예각일 때는 이거 자체가 x좌표다. 그치? 여기까지가. 그래서 코사인 이걸로 했던 것 뿐이고 탄젠트는 뭐? 이걸로 했던 것 뿐이에요. 이해됐나요? 이제 그게 이사분면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y좌표는 양수니까 사인 양수겠지. 근데 누가 음수가 됐어? x좌표가 음수가 됐겠지. 이사분면으로 가면 요점의 좌표 말하는 거야. 요점의 좌표. 그럼 동경의 길에 여기로 가면 동경이 일로 가면 이 점에 대한 얘기니까 x좌표는 음수겠지? x좌표 음수니까 누가 음수겠어?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그래서 누구? 양민들을 위한 것들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삼각함수의 부호하면서 너희들이 들어봤을 거야. 얼싸안고. 이건 들어봤지. 그 삼각함수의 부호가 아무렇게나 등장한 게 원래 아닙니다. 오케이? 부호를 해보니까 양수, 음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그래서 너희가 얼싸안고를 외우는 게 아니기는 한데 얼싸안고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얼싸안고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얼싸안고가 아니에요. 오케이? 원래는 뭐야? 1사분면이잖아. 1사분면에 있으면 x좌표, y좌표 다 양수지. 그러니까 다 양수. 원래는 이거고 2사분면에 있으면 x좌표는 음수네. 그러니까 얘 음수. 사인은 얘는 양수. 3사분면에 있으면 다 음수다. 그치? 그래서 음수분의 음수라서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에 있으면 y좌표만 음수네. 그래서 얘 음수.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얼싸안고가 되는 거지. 오케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얼싸안고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물론 워낙 빨라서 아까 말했지만 워낙 빨라서 얼싸안고 해도 돼. 근데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하는군이라고 기억을 해놓고 자 다시 정련씨 사인은 무슨 좌표랑 관련된 거죠? 그렇지. y좌표 맞아요.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그렇지. 동경의 길이분의 좌표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사인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 한번 풀러 가보자. 몇 번으로 넘어가냐면 여기 있네. 712번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라는 점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모두 찾아달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을 가지고 그 동경을 가지고 뭐 하자? 사인 코사인 찾으려면 길이가 필요하다, 그치? 동경의 길이 얼마예요?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왜 일로 와?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치? 벤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6, 8, 10. 6대 8대 10이잖아. 직각삼각형. 그 동경의 길이는 얼마예요? 10.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다? 동경의 길이 10분의 무슨 좌표?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래서 그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예요? 10분의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거예요. 5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분의 7. 답은 몇 번? 1번. 오케이? 됐죠? 오늘 외울 거 좀 많다, 그치? 아까부터 호도법, 뭐 있었냐, 또 뭐 부채꼴 넓이,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무슨 좌표와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 됐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더 진행해보자. 714번으로 갈 거야. 점의 좌표를 줬다.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으세요. 그럼 너희들은 점의 좌표를 주면은 이거 쓰면 되니까 탄젠트 같은 건 바로 나올 거고, 누가 필요하네? 동길이 필요하네. 동길이 찾아서 저거 답 구해보세요. 714번 기기. 3, 4 보면 이제 보이지? 동경의 길이는 결국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이잖아요. 9 더하기 16의 루트. 동경의 길이 얼마? 5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사인은 얼마야? 5분의 마이너스 4. 탄젠트는 뭐야? 3분의 마이너스 4. 코사인은 뭐야? 5분의 3. 됐죠? 그래서 답은 15로 통분을 해버리게 되면 얘네는 16이고 얘는요? 플러스 9.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15분의 25니까 3분의 5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저기 앞에 동경이 일치할 때에 대한 얘기 그냥 뭐 너희들은 칠판만 봐도 되고 아니면 답 다시 구하러 다시 가도 되고, 아까 몇 번에 대한 얘기였냐면 681번 저 앞에서 우리 안 했던 거, 요거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 해서 세타 아까 뭐였지? 3분의 4파이였나? 기억나니 혹시? 3분의 4파이 맞는 것 같은데? 세타는 3분의 4파이였을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코사인 3분의 4파이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아까 했던 거 동경 그렸었잖아. 그치? 그래서 파이가 180도가 되고 3분의 4파이니까 거기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지. 3분의 파이는 60도.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네요. 그때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뭐 하면 돼?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되는데, 그때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동경의 길이 일자리로 가도 되고, 오케이? 또는 이게 특수각이니까 60도 하면은 만약에 1대 루트 3대 2로 하게 되면 동경의 길이는 이고 이거지. 그래서 코사인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2번 해도 된다. 알았지? 아까 내가 처음 푼 풀이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다 배운 후에 풀이고. 됐나요? 예, 가자. 아까 700 몇 번이었어? 710? 4번. 그럼 나머지 이것도 마찬가지. 점을 줄게. 그래서 동경의 길이 너희가 구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찾아봐. 이거는 응용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 요 유형 9번 부호까지는 할 수 있겠지? 알아서 앉고. 됐죠? 부호는 내가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없나? 여기 있구나. 719번 해야 돼. 19번. 아무튼 숙제는 유형 9번까지 낼게요. 알았죠? 자, 19번을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풀어볼래? 아니면 내가 바로 풀까? 잠깐 시간 줄까? 조금? 알았어. 기기.
중학교 문제 중에 중3 뭐 벌써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지? 중3 때 그런 문제 있었는데 사인 줄게요. 코사인 탄젠트 구해보세요. 중학교 때 이거 해서 하지 않았어? 사인을 만약에 주면 중딩이야. 무조건 예각 또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범위야. 사인을 줬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사인이 얼마? 5분의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동으로 밑에 거 나오지. 코사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탄젠트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번에도 마찬가지야. 사인 하나를 주면 코사인 탄젠트 구할 수 있어. 코사인을 주면 사인 탄젠트 구할 수 있고 탄젠트를 줘도 사인 코사인 찾을 수 있어. 됐나요? 직선을 줬어. 그리고 뭘 줬어? 탄젠트를 준 거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 중딩 과정이에요. 뭐 했어? 세타를 탄젠트에 집어넣으면은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2분의 5예요 하고 나오는 거야. 이거는 중등 과정. 굳이 한자로 중을 쓰고 등자를 몰라서 안 쓸 거면 한글로 쓰자. 중등 과정. 오케이? 왜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였는지 기억나? 그때 당시의 과정이야. 예각의 범위였겠지? 기울기가 x좌표분의 y좌표고요. 탄젠트도 x좌표분의 y좌표예요. 똑같거든. 그게 음수로 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냥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그때는 자세한 얘기는 못해서 둔각 이런 거 설명하기 힘들었거든. 그래서 자 중등 과정 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줬다. 그러면 그 각을 탄젠트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기울기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5.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탄젠트를 알고 있어. 얘는 찾았다, 그치? 코사인만 찾으면 되겠네. 사인을 물어보면 사인도 찾으러 갈 수 있겠네. 탄젠트 하나 아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러 가냐면 나는 보통 어떻게 가냐면 다음 유형인 삼각함수의 부호를 써가지고 탄젠트를 줬잖아. 중등 과정에 우리가 이상한 짓거리 한 거 아니잖아. 중등 과정을 허송세월로 보는 게 아니거든.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쓸 수 있잖아. 탄젠트가 12분의 5래. 직각삼각형이면 얘 뭐예요? 10이랑 5네요. 맞아요? 그럼 특수가 기억나? 52, 13? 그럼 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13분의 5가 되는 거야. 코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13분의 12가 되는 거야. 이게 중등 과정이었잖아. 자, 고등 과정으로 넘어왔습니다. 부호는 마지막에 따져주세요. 세타가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때 탄젠트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걸 힌트로 삼아서 오케이? 그걸 힌트로 삼아서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정린 씨 여기 잠깐 봐봐요. 0과 파이 사이인데 탄젠트가 음수가 나왔으면 여기 아니냐? 여기는 양수였을 거니까. 그럼 사인은 양수, 나머지는 음수네. 양수, 음수 가면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정리도 알겠어? 부호를 제일 마지막에 따져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네. 끝.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되었어요? 나는 이제 중등 과정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풀거든. 이게 이제 뭐 정상적인 풀이랄까? 또는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 아까 실컷 배워왔잖아. 동경. 그러면 지금 탄젠트라는 얘기는 뭐야? x좌표분의 y좌표인데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 누가 마이너스일까? 0과 파이 사이니까 y좌표는 무조건 양수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누가 가지고 왔었겠네? x좌표가 가지고 왔었겠네. 해서 마이너스 12에 5 해도 되긴 돼. 너희들은 아마 이렇게 풀었지 않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풀려고 했지 않나 모르겠는데 그럼 동의 길이는 13이 나오거든. 그래서 코사인을 찾으러 간다 그랬었지 아까. 사인 코사인 둘 다 찾아보자. 사인은 13분의 y좌표 5. 코사인은 동의 길이 13분의 x좌표 마이너스 12. 아까랑 답이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얘는 동경 이용하는 거, 이거는 중딩 과정을 좀 더 응용해 본 거. 오케이? 네. 여기까지 일단 숙제로 갈게요. 유형 9번까지. 726번. 오케이? 자, 삼각함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삼각함수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처음 너희들이 접하기에는 되게 무슨 소린가 모르겠고 막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라서 너희들이 좀 연습 많이 해와오기는 해와야 될 거야. 알았죠? 자, 다음 시간 언제지? 우리 금요일이다, 그치? 금요일날 숙제풀이 많이 받아줄 테니까 오케이? 그때 질문 열심히 하시고 금요일날 테스트는 일단 지수로그 부등식 오늘 숙제풀이 한 것 알았죠? 너희들 숙제풀이 한 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삼각함수는 좀 천천히 진도를 좀 진행을 할 거야. 그러면은 시험 테스트가 이제 삼각함수가 사실은 당장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다음 주부터기는 한데 뭐 상황 봐서 내가 테스트는 다시 한번 지수로그 부등식 방정식을 하든 아니면 너희들용으로는 천천히 따라오는 이제 연습용 테스트로 가든 뭐 그거는 상황 봐서 합시다. 알았죠? 수고들 많았어요.